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해성 DS 이 세 종목 마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서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볼까요? 주기판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여가 예상된다. 그렇죠? HDI가 주기판 산업인데요. High Density Interconnection이라고 해서 정밀한 전차 부품을 서로 실장하는 것을 이제 HDI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 기판 산업을 이제 이 가격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주고 다른 쪽으로 많이 이제 고기판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 부분이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코리아 서킷가 전통의 강자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죠. 이 시장이 비어 있는 거죠. 누군가는 HDI 주기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음에 FC BGA 및 FC CSP 등 고부가 반도체 기판 매출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률 확대를 전망이다. 그러면 동사는 주기판, 저가의 HDI 기판도 하고 다음에 고가 기판도 함께하는 두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동사의 투자 매력들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동사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동사는 밴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위가 이제 한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 바닥은 12,000원 사이인데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과연 전고점이 18,000원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넘으면 25,000원까지 간다고 봐야죠. 일단은 트라이는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빨간 단풍으로 물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국내 기관, 외국인들이 최근에 정말 꾸준히 많이 샀네요. 기판 산업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본 거죠. 특히 코리아 서큐티처럼 전통의 강자들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원대에서 가격이 푹 치고 올라왔죠. 네. 이제 거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고점 18,000원대 거의 다 왔는데 이때 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밀려서 다시 내려올 거냐, 이 싸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뚫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키워드는 동사의 기업 구조, 지배 구조입니다. 영풍이라는 아주 큰 회사가 전통의 강자, 소리 없는 현금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의 회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영풍문고의 소유주죠. 고려아연, 시장에 한테핫했던 고려아연을 쓴, 다음에 영풍전자, 시그네틱스라고 우리 반도체 후공정에 관련된 기업도 가지고 있고, 코리아 서킷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조용하지만 정말 아주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동사는 HDI 기판, 많이 쓰이는 병용 기판, 그래서 좀 고퀄리티의 병용 기판으로서 시장 리치마켓을 공략하는데, 이 시장들을 대부분 하던 삼성전기도 이걸 버렸죠. 버리고 FC BGA로 가버렸는데 누군가는 해야죠. 그렇죠? 네, 주기판 사업은 누군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안정적인 수익 기여가 나오고 있다. 너무 물량이 딸린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에 FC BJ면 FC CSP는 고부가 반도체 기판 매출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률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주기판 사업은 경쟁사인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가 사업 중단으로 삼성전자 주기판 사업 내에 절대적인 점유율을 유지 중이다. 특히 이수 엑사보드 같은 자기 라이벌들이 다 이 기판 사업을 HDI, 이 제너럴한 기판 사업을 손을 놔버린 거죠. 삼성전자의 폴더블 비중이 확대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을 고려하여 코리아 서킷 주기판 사업은 연간 적정 매출과 영업이익 유지가 가능하다. 다 떠나고 남는 자가 먹는 거죠. 시장은 작지만 남는 자가 먹는 거죠. 또한 반도체 기판의 설비 투자 진행과 신규 수주 물량의 반영, 전체 매출 중 반도체 기판 매출 비중 증가로 고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렇습니다. 현재 반도체 기판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경쟁사도 공급 부족 현상으로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코리아 서킷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렇죠. 싼 기판이든 비싼 기판이든 전부 다 기판 자체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가장 제너럴한 중저가 기판을 HDI 주기판이 남들이 다 떠나고 이 시장을 점유하면서 마켓 시어가 늘어나고, 고가 기판 쪽으로 또 투자를 진행해서 양수 겸장의 그러한 사업 구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자회사들의 선전도 기대, 아까 자회사 보시지 않았습니까? 코리아 서킷, 연결 기준 코리아 서킷 실적은 3분기 기점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인터플렉스, 그 유명한 폴더블 양 디지타이저, 우리 그 펜 쓰는
사용되는 그 기판도 필요합니다. 이 펜 우리 이제 폴더블 같은데 펜 쓰죠. 우리 노트에도 펜을 쓰는데 여기에서 연성 PCB 기판이 들어가는데 이거 인터플렉스가 만드는데 여기에 자기 자회사 인터플렉스가 만들고 있죠. 네. 또한 시그네틱스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이제 2차전 우리 반도체 후공정에서 검사 장비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패키징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호황을 진입해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실현되고 있죠. 그래서 3분기 전체 매출액은 3,870억, 영업이익은 269억으로 추정되고 있죠. 2020년 3분기에 91억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YOY로 실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은 532억, 2022년은 945억까지 늘어나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동사의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동사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20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연결로 134억, 올해 532억, 내년에는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오죠. 그렇죠?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결론부터 들을까요? 이 회사는 좀 독특합니다. 이 회사는 주로 5G 장비 쪽 관련된 그러한 거기에 들어가는 PCB를 많이 생산해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주요 통신 장비 정방 기업들의 부품 소싱에서 탈중국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화웨이, ZTE 이런 쪽에서 탈중국화 모습이 강하죠. 이에 따라서 동사가 수혜가 전망이 되죠. 그렇죠. 중국 기업을 잘 쓰지 않는 거죠. 그렇죠. 경쟁사들이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축소합니다. 교세라, 대덕 등 MLB 기판들이 그동안에 좀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기판들에서 철수하는 거죠.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얘들이 철수하니까 남는 자가 돈이 되는 거죠. 과거와 다르게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 시스코나 노키아에게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고루고루 고객들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거죠.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MLB 생산 기술인 VIPPO, IVH 등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 기술이 고도화되면 당연히 MLB 기판이라든지 이런 기판에 실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이가 나겠죠. 수율에서 먼저 경쟁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글로벌 MLB 기판 업체는 총 15개에서 20개 정도에 달하는 반면 이렇게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고퀄리티의 기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비의 기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은 3, 4개로 축소되어 있다. 이게 이제 동사가 저가 시장에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특징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 한번 볼까요? 네, 5,300원이 기존에 최고였는데 지금 4,500원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5,000원대에 도전을 하겠죠. 또 이걸 뚫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싸움인데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항상 한계에 있더라고요. 한계에 부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5,000을 뚫고 가느냐 안 뚫고 가느냐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추이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데, 이런 면에서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쁜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골치 아픈 자회사를 처리했다. 수년간 MLB 사업은 견조했죠. 고다층 기판 산업은. 그러나 자회사 특히 중국이 이 부진해서 고전을 했습니다. 본사 영업이익은 200에서 300억 규모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두 개 자회사 중국법인하고 이수 엑사보도 이 두 개 회사 뻥크를 메꾸느라고 이득을 다 거기다 쓴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 창출한 현금이 자회사로 수혈되는 구조가 반복되었는데 지난 6월에 올 2월에 이수 엑사보드 영업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돈 되는 MLB 기판 산업만 하는 거죠. 한국에서 중국도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처럼 과감하게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또 점프가 생기는 거죠. 동사의 3분기 영업이익도 예상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59원으로 당초 예상을 상회할 전망이다. 2021년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355억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59. 네, OP 마진 12%. 오, 좋네요. 당초 예상 영업이익 138억을 대폭 상회할 거로 보고 있다. 이걸 일단 기관들이 IR을 갔다 오면서 들은 거죠. IR 담당자가 이번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부품 소싱의 탈중국 트렌드 가속화가 동사의 고객 답변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특히 통신장비 쪽에서는 중국을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그 수의 혜택을 우리 이스페타시스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의 2022년 전망을 한번 볼까요? 네, 2022년 역대급 실적 전망. 네, 그 근거로는 연결기준과 영업이익이 각각 연결이익 매출은 5,080억, 영업이익이 556억이 나네요. 와, OP 마진 11%.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렇습니다. 연결자회사 중국 범위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60억과 260억. 유상증자를 감안 시 시총 2,200억 수준으로 내년 예상 실적 퍼 7.4배에 불과하다. 그렇죠? 고객사들의 탈중국 트렌드, 통신 고도와 우호적인 경제 환경이 동사의 실적 전망에 대한 가시성을 높일 것이다. 동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4,500에서 5,000억으로 추산된다. 그렇죠? 예. 통신기술 고도화에 따라서 MLB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2200의 동사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통신시장도 이제 깨어나고 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된다면 통신 칩 관련된 기판을 주로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동사에는 큰 호실적이 될 것이고 고객도 늘어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죠. 2022년 동사의 4대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시스코, 노키아, 에릭슨,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리스타, 주니퍼 등과 같은 주요 전방 기업들이 부품 소싱에서 탈중국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동사가 어부질일 수 있죠. 네, 동사의 수혜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수혜가 동사에 집중되고 있다. 동사의 가동률은 75에서 80% 수준이고 수주 증가 대응을 해서 캐파를 증설하고 있던데 가동률도 오르고 다음에 캐파 증설까지 하면은 양수 겸장이죠. 이게 끝나고 시장의 호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레버리지가 일어나서 훨씬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캐파는 올해 대비 1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둘째는 경쟁사들의 사업 철수 및 축소도 긍정적이다. 일본의 교세라와 다음에 대덕전자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기판사로는 이제 이스페타시스한테 주고 다 떠나는 거죠. 네, 얘들에겐 돈이 안 된 것들. 얘들은 더 고가 사양으로 가버리고 중저가 시장에서 이스페타시스는 자기의 오래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사는 겁니다. 4개 특징에서 세 번째는 과거와 다르게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죠. 여러 번 이야기하죠. 네. 시스코, 노키아, 구글, 주니퍼, 아리스타 이런 특정 고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통신사로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MLB 생산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고 이 고도화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이 3, 4개밖에 없다. 그 해당 회사에 동사가 들어간다. 이게 4가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2020년 동사 영업이익은 20억이었습니다. 오, 21년은 425억, 22년은 556억까지 올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동사의 매력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5,000원을 도전하고 뚫은다면 7, 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 기판 산업에서 퍼스트 티어는 아닌 것 같아요. 퍼스트 티어는 심태, 대덕전자, 해성DS이고 그 뒤에로 TLB,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이런 회사들이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성DS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보죠.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지속 및 패키지 기반의 지속적인 성장 등으로 최고 매출액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차량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을 만들고 다음에 한 40% 정도를 기판을 만들죠.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사업을 하는데 둘 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량 반도체는 부족해서 잘 되고 기판 산업은 고가로 가서 잘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사의 양수 겸장이죠. 이런 면에서 해성DS는 이 기판 비즈니스 산업 관련된 기업 중에서 매력 포인트 넘버 1, 2입니다. 괜찮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죠. 물론 중간에 밴드를 그리고 올라가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이제 47,000원, 48,000원에 이제 도전을 할 것 같은데 이걸 뚫으면 이제 5만원, 6만원까지 가는 거죠. 네. 충분히 도전해서 뚫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치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국내 기관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좋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리드 프레임을 약 68%를 만들고 패키징 기판을 31% 만드는데 리드 프레임이 IT용과 전장용 두 개로 나누죠. 각각 30% 정도의 안분이 되어 있는데 이 리드 프레임이 굉장히 시장에서 부족하고 이걸 만드는 회사가 몇 회사가 안 됩니다. 여기에 패키징 기판까지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양수 겸장이죠. 여러분들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반도체 칩을 올려 부착하는 금속 기판이다. 반도체 칩에 전기를 공급하고 이를 지지하여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게 리드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QFP, QFN, SOIC, DFN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파워, 전력 반도체, 로직 반도체, 우리가 보는 자동차에서 전장용, 자동차 전장용, 시야를 보는 거, 컨트롤러, MCU, 그렇죠? 아날로그, 이러한 소위 말해서 비메모리 쪽에 반도체를 관련된 리드 프레임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MCU라는 것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전자제품의 두뇌와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토모티브, IoT, LED, 커뮤니케이션, 통신 장비, 컨슈머 여러 가지 것들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리드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 또 기판 산업으로 하죠. 네. FC, 플랫칩, FCBGA까지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PC하고 서버 SSD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듭니다. 이런 회사들 참 보기 힘들어요. 좋은 회사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 중이다.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되며 최고 매출을 갱신할 전망이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최고 매출의 갱신이 지속되었으며 영업이익률도 지속 개선되고 있다. 3분기에는 최고 매출액은 물론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OTR. 당분간 이러한 실적 호전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긍정적이다. 자동차용 반도체 및 IT용 리드 프레임 수요 증가로 인하여 리드 프레임 공급 예정 물량이 약 3,600억 수준으로 향후 9개월분을 확보할 정도다.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국내 주요 고객사의 DDR4 공급 확대 속에 패키징 기판 사업도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나중에 DDR5로도 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동사의 매력 포인트는 대대적으로 설비 투자를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여서 최근 국내 대규모 시설 투자 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2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어 22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것들이 설비 투자를 했던 물량들이 실적으로 찍히는 거죠. 그렇죠? 예.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1,500억 이상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OES. 투자 금액은 500억으로 자기 자본 기준 21.6%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죠? 투자 분야는 리드 프레임과 반도체 기판에 각각 50%씩 사용할 예정이랍니다. 본격적인 투자 효과는 내년 하반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투자를 통한 매출액은 1,600억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렇습니다.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까지 했으니 양수 겸장이죠. 매력적입니다. 동사 영업이익 추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네, 2020년 4,587억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436억. 올 21년에는 6,386억에 679억의 영업이익. 내년에는 7,200억에 이제 네 자릿수 이득이 1,056억.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매력적인 기업이 해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편에 나눠가지고 우리가 기판산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히 해주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지면 또 실증 내고 그러시니까 좀 짧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 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판 산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시고 이게 시장의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기판 산업이 메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메인은 아닌데 서브 메인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20% 정도면 잡으셔야 20%.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해서 20% 정도를 잡고 오면 바로 뒤집고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판 산업이 뭐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특징으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를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에 좀 좋은 친구분들에게 제 유튜브 좀 많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